23년 8월 월간 안전교육으로 온열 질환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 여름이 제일 더웠다 기억하는데요. 정말 많이 더웠고 그때는 사실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더 힘들었다고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 여름으로 저의 기억이 갱신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하여 주시고 수분 보충과 틈틈이 그늘의 휴식을 취하며 이번 여름도 안전하고 무탈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추울 때는 옷을 두껍게 입어서 견디면 되나, 더울 때는 옷을 얇게 입어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원 동물인 사람은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신체에 문제가 생기므로 해결이 어려운 폭염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좋습니다. 먼저 여름은 왜 더울까요? 또한 도시 열섬 현상도 한몫하는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도심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지구온난화 등의 요인으로 2014년부터 꾸준히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습도일 때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낍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 중 일 최고 기온이 33도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더위를 불편해하기만 할 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더위는 태풍이나 지진성 해일, 화산 폭발처럼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위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피해를 유발합니다. 직접적인 인명 피해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온열 질환자 수는 4,526명이었고 이 중 48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2011년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큰 수치의 사망자입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므로 폭염이 주는 사회 경제적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런 이유로 폭염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폭염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했습니다. 폭염은 무시할 수 없는 자연재난입니다. 근데 날씨가 더운 건 자연현상이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 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오후 3시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이나 이온 음료를 규칙적으로 마셔주고 커피나 녹차 등의 카페인 음료는 마신 양의 2배 정도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게 하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이 발생합니다. 열사병은 고온 다습한 곳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몸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태양볕 아래에 있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고 의식이 혼미해지며 식은땀이 나고 탈진 증상을 보입니다. 이때는 즉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 등의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찬물이나 얼음찜질을 해서 체온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사병은 직접적인 태양볕 아래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하는데 신체가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으로 무력감과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증상을 보일 때는 열사병의 증상을 보일 때와 마찬가지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 등의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1리터가량의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온열 질환의 증상이 있을 때는 단순히 물을 마시거나 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체가 이상 반응을 보일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의료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추가로 열사병과 일사병은 더운 날씨에 발생하는 온열 질환이나 신체 반응에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에어컨 등의 냉방 기구를 이용할 때 실내외 온도 차이는 5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면 인체가 적응하지 못해 냉방병 등의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 초기 증상으로는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과 빠른 심장박동, 구역이나 구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혹서기 작업 중 이러한 증상이 발생됐다면 바로 주변 동료나 보건관리자에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증상이 있는 동료를 발견했다면 의식이 있는 경우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후 옷을 벗기고 시원하게 해주고 물이나 이온 음료 등을 마시며 쉬게 해주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119에 바로 신고해주세요. 만약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후 옷을 벗기고 시원하게 해주면서 구급대를 기다려주세요. 무엇보다도 온열 질환의 경우 예방이 중요하고
평소에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경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의 키포인트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그늘, 휴식 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물. 물은 15분에서 20분마다 시원한 물로 주기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늘. 낙하물이나 차량 통행에 위험이 없는 가까운 그늘막에서 충분히 쉬어주세요. 업무 중간중간 수분 섭취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하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휴식. 1시간 주기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쉬어주세요. 평상시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혹서기 주요 실천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주시고 음주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몸에 있는 수분을 배출하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 지속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으니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도 발라주시고요. 15분에서 20분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주세요. 식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하기 쉬운 음식도 주의해주시고 손 씻기와 개인 위생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은 계열의 옷은 햇빛을 흡수하고 끼는 옷은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해주세요. 나는 별다른 질병도 없고 건강해 라고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은 누구에게라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시고 평소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세요.